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강원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며 오히려 수출액 목표를 지난해보다 높였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강원도 기업 수출액은 28억 8,408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전선 케이블과 면류의 수출액이 크게 늘어 전년보다 수출액이 6.5% 상승했습니다.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지만 올해부터가 걱정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25% 이상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 강원도 수출 전략 품목인 바이오와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수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강원 수출 전략 간담회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며 미국과 중국에 집중된 수출국을 다변화하자는 겁니다. 아무래도 동남아, 일본, 중국 이런 지역들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 미국의 경계로 글로벌 시장 진출이 어려운 중국 기업과 공장을 강원도로 유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원도에 들어와라. 그리고 한 스텝이든 두 스텝이든 하자. 그래서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만들자. 대신 그 회사는 반드시 법인을 강원도에다 만들어야 된다. 강원도도 위기를 기회로 삼자며 올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1억 달러 늘린 30억 달러로 정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지금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어떻게든 우리가 좀 차지할 그런 기회 요인도 될 수 있다. 하지만 고질적 문제인 우수 인력 부족과 저조한 투자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강원도의 좋은 인재를 정수해서 여기서 살고 싶어야지 기업들이 그 인력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강원도 수출액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0.5%에 불과합니다. 강원도 수출 기업도 전체 수출 기업 수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경제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심규원 동해시장의 첫 재판이 열린 뒤 법원이 심 시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심 시장은 동해 시민을 대상으로 공식 입장문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규원 동해시장은 지난해 12월 말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심 시장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뇌물수수입니다. 부산에 연고를 둔 한 수산물 업체와 동해에 사업장을 둔 시멘트 회사 측에서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심 시장의 첫 재판이 지난 14일에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심 시장은 검찰 주장에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재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시장의 명확한 입장을 듣지 못하자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이후에도 동해시청 등을 통해 시장의 공식 입장문이 공개된 걸 못 봤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시민들은 지난 3차례 연이어 시장에 당선시켜준 유권자에게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키라고 비판합니다. 명쾌하게 밝혀야 할 부분들 밝혀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어떻게 이랬는지에서는 명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구치소에 있더라도 최소한 자필 편지를 통해 직접 공식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소신을 밝히든지 뭐를 해야 하는데 아무 대답 듣고 있고, 나라도 무정부, 동해시도 무정부, 참 나라 꼴이 이게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참. 시민들이 우려하는 선출직 시장의 공백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구속기한을 2달씩 2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 시장의 변호를 맡은 한 법무법인은 시장의 구속기한이 한 차례 연장되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동해 시민들의 시장 공백 사태는 향후 1심 선고의 결과와 항소 여부에 따라 더욱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원주시가 전통시장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녹지까지 없애며 주차장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운영 중인 민간 주차장을 매입해 공영 주차장을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이미 2차례 부결됐는데 원주시는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가 공영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원주농협 중앙지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 주차장 부지 827제곱미터를 명륜동 시유지에 6억 원을 더해 맞교환하고 바로 옆 농협 건물은 35억 원을 주고 사들여 철거한 뒤 주차장을 추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29면의 주차면 수를 49면으로 20면 늘리는데 토지 매입비와 철거비 등 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업은 이미 2차례 시의회에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 민간 주차장을 공영 주차장으로 바꾸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히 사업 부지 인근에는 200면 규모의 주차타워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중복 투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30년 정도는 현재도 원주 시민께 유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결과론적으로 한 20면 정도 늘어나는 주차장을 위해서 많은 과도한 예산을 좀 낭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컸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 해당 안건을 다시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설문조사 결과 공영주차장 조성에 주민 100%가 찬성했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시민들의 뜻을 앞세워 의회를 사실상 압박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안건은 다음 임시회에서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안전 문제로 철거된 강원FC 공식 응원석인 가변석이 4월에 새로 설치됩니다. 춘천도시공사는 다음 달 중순 한 달간의 K리그 공백기 동안 송암 스포츠타운 주 경기장의 시설 정비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변석을 4,000석 규모로 새로 설치합니다. 이에 따라 4월 13일 광주FC와의 홈경기 때는 가변석에서 응원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시공사는 또 노랗게 변색된 토종 잔디를 축구장 전용으로 쓰이는 켄터키 블루 잔디로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오는 7월 도내 최초의 국학연구기관인 율곡국학진흥원을 출범합니다. 강릉시는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을 올해 7월 출범하기로 하고 지난해 설립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출연금 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은 강원권의 국학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보급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단법인 율곡연구원에서 다양한 국학 연구와 자료 수집, 보존 업무를 해왔습니다. 영월군이 지역 출신으로 올해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모 또는 학생이 영월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고 검정고시를 포함해 지역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면 누구에게나 연간 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이나 다른 장학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수도권과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국민 공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강원도가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강원도는 멀다는 인식이 많다며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전문가 포럼을 통해 데이터로 실제 거리를 증명하고 4월에는 서울에서 수도권 강원 시대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올해 봄철 꽃나무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산림청은 올겨울 평균 기온은 영하 1.8도로 지난 겨울 영상 0.7도보다 2.5도 낮아지면서 개화 시기도 일주일가량 늦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봄철 꽃나무 예측지도에 따르면 3월 중순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을 거쳐 전국적으로 개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생강나무는 3월 26일, 진달래 4월 4일, 벚나무류는 4월 6일을 전후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속초시 환경자원사업소의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이 6월까지 조성됩니다. 속초시는 2023년 환경부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4억 원, 도비 4억여 원 등 51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은 소각정으로 들어오는 생활쓰레기 봉투 선별 작업을 거쳐 가연성 폐기물만 소각합니다. 시설이 들어서면 소각 폐기물량이 20에서 30%가량 감소하고 선별된 비닐은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대비를 위한 강원 수능형 평가 문항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국어와 수학, 영어, 한국사 등 11개 과목에 대해 수능과 동일한 형태로 문제지와 정답 해설지, 영어 듣기 평가와 OMR 답안지를 제작합니다. 도교육청 수능형 문항 분석 연구회는 최근 3년간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 경향을 분석한 뒤 9월까지 최종 문제지와 정답지를 제작해 10월 중 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올해 양성평등기금 공모 사업을 실시합니다. 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촉진, 취약계층 대상 안전 증진, 여성 친화도시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이며 신청 대상은 삼척시에 있는 관련 비영리 법인과 공익단체입니다. 한 개 단체가 동일 분야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최종 선정된 단체는 사업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화천 지역 고용률이 76%를 보이며 도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화천구는 청년 창업 지원과 예비 창업과 사업자금 지원 등 취업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구직 관련 교재비와 시험 응시료 등을 지원하는 자기주도 내일 설계 프로젝트와 청년이 3년간 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화천군과 강원도가 각각 5만 원씩을 지원하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을 이어갑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